머리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가니 의사 선생님이 안타깝지만 환자분은 최대 4년 정도 살 수 있고요. 병이 빨리 진행되면 더 일찍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병의 증상은 점점 피곤해지는 증상인데요. 아침에 일어날 때 잠이 덜 깬 느낌, 밤을 샜을 때 몽롱한 느낌으로 일상을 보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바이러스는 뇌에게도 들어가서 기억력이 감퇴될 거고 힘도 점점 못 쓰게 될 거예요. 그러니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학교요? 학교는 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 기분이 어떨 것 같나요? 그 기분이 아마 여러분들이 노인이 됐을 때 맞이할 수 있는 기분일 겁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한 증상들은 노년기 발달의 특성 중에 하나인데요. 실제로 노인이 되면 반응 속도도 느려지고 감각도 둔화돼요. 아픈 것도 잘 모른다고 해요. 갑자기 쓰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내가 통증이라는 감각도 둔화되기 때문인데요. 그뿐만 아니라 외면적으로 흰머리가 생기고 주름살이 생기기도 합니다. 근육도 점점 퇴화되면서 우리가 키보드를 치는 것 같이 정교한 작업을 하는 것도 힘들어할 때가 생길 거예요. 인지적 발달은 어떨까요? 이 부분은 참 슬픈 게 지능, 기억, 언어, 문제 해결력이 감퇴되는데요. 그와 반면에 통찰력과 직감은 감퇴가 덜 됩니다. 혹은 그대로 유지되기도 해요. 내가 기억력이 점점 떨어지고 그리고 말도 어눌해지고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바로 해결하지 못하는데 근데 이렇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통찰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점점 내 기능이 약화되는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점점 없어지는구나. 이것을 그대로 느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무력감이 들 수밖에 없고요. 자신이 이런 몸과 마음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사회 역할이 약화됩니다. 즉 사회적으로 내가 일자리를 얻거나 봉사활동을 하거나 동아리 활동을 하거나 이런 활동을 노년기가 되면 점점 못하게 되겠죠. 그럴 때 소외감과 외로움이 생기기도 해요. 자, 이런 그 육체적, 정서적, 인지적 특성으로 인해서 노년기 때는 과거에 집중합니다. 옛날이 더 좋았잖아요. 옛날에 내가 건강할 때, 옛날에 내가 똑똑할 때, 그럴 때에 좀 집중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친숙한 것, 내가 쓰던 휴대폰, 내가 쓰던 뭐 책, 이런 것들에 애착을 갖게 돼서 이런 걸 뭐 너무 오래됐으니 버리세요. 이런 얘기를 하면 화를 내기도 하죠. 그리고 더더욱 외로움이 드는 게 노년기가 되면 주변 사람들이 병으로 죽거나 또는 일을 그만두면서 동료들과 잘 만날 수 없거나 이런 사회관계가 축소돼서 그것 또한 노년기 특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특성을 따져서 여러분들이 변호사라면 이런 노인들에게 어떻게 변호해주고 싶나요? 첫 번째는 수정류장이나 좀 혼잡한 그런 번화가를 지나가면 어깨를 치고 가시는 노인분들이 있죠. 어깨빵, 그쵸? 저 같은 경우는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기다리는데 비키라고 우산으로 맞아본 적도 있어요. 너 길을 왜 막냐고. 또 추석 때 또는 명절 때 친척 어르신들은 저희한테 이렇게 뭐 비속어로 얘기를 하자면 꼰대처럼 별걸 다 물어보죠. 성적 몇 등 했니? 뭐 학교에서 반장은 했니?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힘들게 합니다. 그쵸? 자, 이런 할머니, 할아버지를 어떻게 변호할 수 있을까? 자, 그리고 제가 작년에 택시를 탔을 때 굉장히 혼난 적이 있는데요. 제가 교육지원청으로 가주세요라고 했는데 교육청이라고 다시 물어보셔서 아니요, 교육지원청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택시기사님이 교육지원청이 어딨어? 이러면서 화를 버럭 내시더라고요. 실제로는 교육지원청이 맞는데 교육지원청이 좀 예전에는 없었던 기관이라서 헷갈려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혼났던 경우도 있고, 그리고 뭐 어디로 가주세요? 이러면 거기가 어디예요? 이렇게 물어봐서 내비게이션으로 찍을까요? 이러면 그 기사님이 막 그런 것도 모르냐고 저한테 화를 내거나 이런 상황에 내가 변호사라면 이런 노인분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노인분들 입장에서는 어떨까? 한번 알아볼게요. 자, 버스 정류장 같은 그 혼잡한 공간에서 저를 치시며 가는 할아버지와 할머니 같은 경우는 신체적 특성 때문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반응 속도가 느리고 감각이 둔화돼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분들은 버스를 놓치는 경우도 많다는 거죠. 또는 길을 가다가 내가 미처 못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야가 좁아져요. 시력이 감퇴되면서. 그러다 보니까 내가 치고 가려고 친 게 아닌데 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버스가 있는데 길이 막혀 있다면 다급해져서 보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런 친척 어르신들은 과거에 집중하는 사회적 특성 때문일 수도 있어요. 할머니 때는 또는 할아버지 때는 아직 인권이 발달하지 못했던 그런 사회적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 시기에는 뭔가 비교를 한다든가 또는 굉장히 사생활을 캐묻는다든가
그런 질문들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된다는 것을 미처 모르는 시대이기도 해요. 그런 시대에 있었다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그리고 그 시대를 그리워한다면, 아 그때는 내가 잘 나갔지, 뭐 남자친구도 많았고 여자친구도 많았고, 이 기준, 가치관을 기준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무례하다고 생각하지 못할 수도 있겠죠. 마지막으로, 길을 모른다고 화를 내거나 나한테 혼을 내는 택시 기사님은요, 정서적으로 자신이 내가 하는 업무에 대해서 무력감을 느끼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을 켜는 것, 그리고 내비게이션으로 이동하는 것, 그런 부분이 잘 익숙하지 않아서 혹시라도 내 손님이 내 무시할까봐 겁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용어를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자기가 모르면 그런 것도 몰라요? 라고 면박을 당했을 경우도 없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서로 이해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그래도 이렇게 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쵸?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서는 개인적인 준비, 경제적인 준비, 사회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미리미리 지금부터 준비해 놓는 게 좋고요. 특히 여러분들 주변에 가족들이 노인이 되기 직전이라면 한번 이런 내용을 같이 이야기 나눠봐도 좋을 것 같아요. 노년기가 되면 시야가 좁아진다는데 어떻게 병원 좀 잘 다녀봐요. 이런 조언을 해줘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렇게 보시면 좀 복잡하죠? 그래서 하나하나 뜯어볼 텐데요. 특히 나에게 필요한 준비는 뭐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노년기에 어떤 유형으로 노인이 될지 파악할 수 있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자, 내가 시한부라면 어떤 기분이 들까? 1번부터 5번 중에 가장 나랑 어울리는 것을 골라주세요. 시정지 했다가 생각 다 됐으면 재생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하나하나 볼게요. 아, 내가 벌을 받는 건가? 이게 뭐야? 갑자기 병 걸려가지고 나 아직 한창인데 아무것도 못했어. 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여러분들이 노년기가 됐을 때 자학형 노인이 될 확률이 큽니다. 내가 뭔가 인생의 목표가 있었는데, 아, 나는 멋진 스포츠카를 타고 한번 살아보고 싶었어. 그런데 이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아, 난 아직도 걸어다녀. 난 아직도 뭐 그렇게 좋지 못한 차를 가지고 있어. 이런 것들을 후회하고 자신을 질책하는 유형이 될 수가 있어요. 아, 왜 병에 걸린 거야? 너 때문인가? 너가 그런 건가? 어쩐지 뭔가 탄 음식을 나한테 주더라니. 이건 잘못됐어. 내가 사람들 잘못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나이 먹어서 분노형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과거가 다 실패한 것처럼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원인은 타인 때문에, 사회가 그랬어, 너가 그랬어, 이렇게 분노를 하는, 세상에 화를 내는 그런 유형이고, 쉽게 화를 낼 수가 있겠죠. 시한부요? 아우, 뭐 그럴 수 있죠. 이제까지 행복했으니까 좋은 삶이라 생각해요. 이런 반응을 보였다면 그 사람은 성숙형으로 노인이 될 가능성이 크겠죠. 자신의 삶이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하고 나이 들어감을 받아들여서 만족하는 유형. 노화 현상이 진행되더라도, 아, 나는 다 누린 것 같아, 만족해 라고 생각하는 유형이 될 수가 있어요. 또 반면 치료할 방법이 있죠. 저 그거 하면 돼요. 난 안 죽어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노화? 그게 뭐지? 난 노인이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 무장형 노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변화를 극복하기 위해서 활동합니다. 마지막 유형이죠. 아, 기말고사 안 봐도 되나? 이제 학교 쉬네. 나 정말 쉬고 싶었어. 학교생활 너무 힘들어. 사회생활 너무 힘들어. 이런 사람이라면 노인이 돼서도 은둔형이 되기 쉽습니다. 프로그램 중에 나는 자연인이다 보면 세상사가 힘들어서 자연 속에서 혼자 살아가는 경우가 있죠. 이런 사람들의 경우는 생계의 무거운지, 뭔가 내가 해야 할 책임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혼자, 또는 뭐 딱 그 부부끼리 이런 경관이 좋은 곳, 이런 곳으로 가서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과서 107쪽을 보면 노인의 심리적 적응 유형이 나타나요. 이건 예전에 수능 문제로도 한번 나왔었는데요. 물론 그 직업탐구라고 해서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이 보는 수능에 나왔습니다. 자, 이런 5가지 유형 중에서 그러면 어떤 유형이 나 노년기에 가장 스트레스를 받을까? 그쵸, 자학형도 많이 힘들 거고요. 분노형도 많이 힘들 거예요. 자, 그러면 자학형과 분노형이 안 되려면 내가 좀 성숙한 노인이 되고 싶고, 아니면 내가 노력해서 그 노년을 이겨내는, 노화를 이겨내는 노인이 되고 싶고, 뭐 그런 노인이 되고 싶다면 이런 준비가 필요하다. 자학형 같은 경우는 스스로 스트레스를 주기보다 지금부터 준비하는 게 좋아요. 그쵸? 그래서 건강관리 열심히 하고, 친밀한 관계를, 친구들을 좀 많이 만들어 보고, 여가 생활을 지금부터 한번 찾아보고, 또 경제적으로 내가 좀 여유가 있어야 되겠죠. 개인적으로 준비를 하는 것은 노인 일자리라던가 노인 아르바이트, 은퇴한 후에도 할 수 있는 뭐 작은 창업,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사회적 제도가 있는데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 알아보세요. 국민연금이 있고 건강보험이 있고 소득보장복지 서비스. 이건 뭐냐면 노년기에 그 노인이 되면 그 수당을 줘요. 그쵸?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아봐서 내가 경제적으로도 좀 불안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봉사활동을 하거나 또는 노인 관련 돌봄 서비스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한번 많이 마련해줘라 라고 한다면 사회적으로 보장이 되니까 우리에게 좋을 겁니다.